안녕하세요. 추선입니다. 지난 편에 이어서 오늘은 2019년과 2020년 조선업의 턴어라운드 가능성과 방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이후에 줄곧 하락한 조선업이 뭔가 반등할 것 같아 그러면서 아직까지 반등을 하지 못한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지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반등할 것 같아 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지금 예전에 나온 표인데요. 보시면 2016년도에 세계 선박 발주액 전망이 최저점을 찍고 2017년, 18년 점차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2019년과 20년은 발주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조선이 드디어 바닥을 찍고 바닥에서 탈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야. 즉 큰 흐름상의 턴어라운드 국면에 명확하게 들어왔어 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8년 가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약간의 슈팅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표를 잠깐 보시면 그 주가를 잠깐 보시면 이때 당시에 보시면 2018년도인데 여기가 2018년도인데 약간의 기존에 계속해서 이렇게 내리꽂다가 약간의 반등의 기대 섞인 희망이 나왔던 것이 바로 세계 선박 발주량의 전망이 앞으로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감 때문에 18년도에 약간의 슈팅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어떤 일이 생겼었냐면요. 자, 보실게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전쟁이 상당히 오랫동안 장기화가 되면서 다시 선박 물동량이 줄었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2019년도 1, 4분기 물동량은 작년, 즉 2018년도 1분기 대비 7.9%가 감소했고요. 북미에서 중국으로 가는 물동량도 한 27% 정도가 감소했어요. 이런 한두 가지 사례를 보면 트럼프가 촉발한 미중 무역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물동량을 감소시키면서 2019년에 뭔가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감을 완벽하게 깨트리게 됐죠. 2019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IMO 2020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좀 전문적인 내용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어려우시긴 할 것 같은데, 스텝 한 스텝씩 밟다 보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IMO 2020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IMO 2020은 어떤 것이냐면요, 선박용 연료유의 항산화물을 기존의 3.5% 미만에서 0.5% 미만으로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요. 좀 쉽게 표현하면 환경이 나빠지니 기름을 좀 좋은 걸 써라. 즉 배에서 나오는 황함유물을 낮춰라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배 같은 경우는 기름을 두 종류로 씁니다. 그래서 특정한 나라의 인근에 들어가게 되면 황오염물이 적게 나오는 디젤유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한참 나와가지고 공해상으로 오게 되면 아주 저렴하지만 황이 많이 나오는 벙커CU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해상에서는 뭐 매연을 내뿜고 다니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결국 세계 환경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국제해사기구인 IMO에서 2020년부터는 황함유량을 낮춰야 되지 않겠냐라고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황함유물을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즉 0.5% 미만으로 낮추지 못하면 그 IMO 174개국에 달하는 그 회원국 인근 항구에 접항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제를 만든 것이 바로 IMO 2020입니다. 그렇다면 IMO 2020이 왜 한국의 호재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배에서 나오는 황함유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있냐면요. 이 내용을 잠깐 볼게요. 황성분이 0.5 이하인 고가의 저유황유로 교체를 하면 돼요. 즉 우리가 아주 고급 기름을 써가지고 황함유율을 낮추면 됩니다. 그런데 배가 기름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저유황유 같은 경우는 벙커CU보다 한 1.5에서 2배 가량이 비싸요. 그렇게 기름을 많이 먹는 배의 기름 자체를 바꾸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배를 갖다가 개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성분을 갖다가 낮춰주는 탈황 장치를 스크러버라고 하는데 이 스크러버를 설치하면 됩니다. 근데 이 스크러버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 당연히
설치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그 설치하는 동안 운반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설치비가 무려 배값의 10에서 15%가 들고요. 특정한 장비를 설치하게 되니까 당연히 화물 저장 공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까 우리 이중선체랑 아주 뭐 비슷한 모습이 되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근본적인 해결책이죠. 배 자체를 갖다가 LNG선을 쓰는 선박을 갖다가 건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앞에 두 가지 문제는 모두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배를 다시 건조하게 되면 막대한 투자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당시가 이제 2019년인데 2020년에 IMO 2020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정유업계 같은 경우는 어떤 기대를 하게 됐냐면요. 정유업계 같은 경우는 앞으로 기름을 비싼 걸 쓰니까 우리 매출이 늘어날 거야 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조선업계에서는 스크러버를 갖다가 설치하거나 그래서 배를 개조하는 비용이 추가로 들거나, 그게 아니라면 모든 배들의 발주는 LNG선으로 나오게 될 거야 라는 기대감이 공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IMO 2020이 발효하게 되면 우리나라 조선업은 다시 한번 큰 희망이 있어 라고 하면서 2019년도에 또 2020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조선업이 드디어 바닥을 찍는구나 라고 그 어떤 희망 섞인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작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또 문제는 뭐였냐면 2020년이 올해인데 올해 어떤 문제가 생겼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고 지금 현재도 겪고 있는 일이죠. 올해는 코로나19가 뜻하지 않게 창궐을 하게 됐고요. 그동안에 발주를 하려고 대기했던 물량들이 모든 발주를 뒤로 미룹니다. 특히나 그 IMO 2020 같은 경우에 어떤 영향이 있었냐면요. 모든 해운 선사들이 그 IMO라는 국제 회사 기구가 그 강제력이 있는 기구가 아니다 보니까 모든 선사들이 어떤 기대를 했냐면 얘들이 협의하다가 깨질 수도 있어. 그래서 IMO 2020이 아니라 뭐 2024 내지는 2030, 즉 2024년이나 2030년으로 연기할 수도 있으니 우리 지금 발주를 안 하고 미뤄보자라고 하면서 2019년도에 발주할 양도 일부 발주를 안 하고 이 IMO 2020의 결과를 보려고 다음 해로 미룬 물량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20년에 또 발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발주들이 뒤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 몇 개를 보시면요. 조선업계 올 3분기 실적 개선이 어렵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선박 발주량이 작년 대비해서 한 51% 정도가 감소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실적 개선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발주를 못 받으니까 수주 잔량이 2003년 이후 거의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앞으로 조선업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왜 조선업에 대반격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다음 편에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편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고요. 그동안의 내용을 가만히 숙지해 보면서 그럼 앞으로 조선업이 어떻게 되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